건담 더블오에 등장하는 사설 무장 조직 솔레스탈 빙은 분쟁을 없애기 위해 전 세계를 향한 무력 개입을 실시합니다. 여기엔 건담의 압도적인 성능이 큰 영향을 미쳤지만 그들의 함선인 프톨레마이오스의 존재 또한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솔레스탈 빙의 수송선이자 역대급 사기 함선 프톨레마이오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프톨레마이오스 1은 건담 더블오 시즌 1 시점까지 사용된 솔레스탈 빙의 수송선입니다. 이름을 줄여 톨렘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죠. 전고 74m, 전폭 84m, 전장 251m의 크기를 자랑하고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4개의 컨테이너에 건담을 수용합니다. 이 컨테이너들은 회전을 하며 내부에 수용된 건담들을 함선 중앙에 위치한 캐터펄트로 이동시킵니다. 이렇게 중앙으로 이동된 건담들은 캐터펄트를 통해 가속력을 얻고 출격하죠. 하지만 동시에 여러 대가 출격할 경우 각 컨테이너의 문을 열고 바로 출격하기도 합니다. 각 컨테이너는 기본적으로 건담을 수용하거나 건담의 태양로에서 나온 지엔 입자를 저장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톨레미는 자체적인 지엔 입자 생산 능력이 없기 때문에 건담에서 생산되는 지엔 입자를 함선 내부의 대형 콘덴서에 저장합니다. 다만 시즌1의 콘덴서 기술력은 아직 발달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저장 가능한 지엔 입자의 총량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담과 떨어진 상태에서의 활동 시간은 굉장히 제한되죠. 자체적인 무장은 중반부 시점까지는 전혀 탑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덕분에 중반부 시점까지의 톨레미는 탑재된 GM필드 발생기를 사용하여 적들의 공격을 방어하고 건담이 출격하여 적들을 요격하는 단순한 전술만을 사용했습니다. 이렇듯 자체적인 무장이 없다는 점은 솔레스탈 빙의 활동에 치명적인 제약이 되었는데요. 중반부부터는 함포와 미사일 발사 기능이 탑재된 강습용 컨테이너를 장착함으로써 어느 정도 함선 자체의 공격력을 올리려는 시도를 합니다. 다만 이 강습용 컨테이너 또한 탑재된 지혜 남주와 함께 톨레미를 이탈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방어용으로 큰 활약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함선의 후미에는 지엔 드라이브와 비슷하게 생긴 추진기가 위치해 있고 이 추진기 또한 자체적인 입자 생산 능력은 없기 때문에 내부의 콘덴서에서 지엔 입자를 끌어다 사용합니다. 톨레미는 내부에도 여러가지 시설들을 구비하고 있는데요. 함선의 모든 컨트롤을 담당하는 함교, 스크린을 통해 작전을 설명하는 작전실, 탑승 인원들의 개인실과 따로 모여서 식사를 하는 듯한 식당이 위치해 있고 재생치료 장치를 구비한 의료실 또한 보유하고 있습니다. 톨레미 내부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솔레스탈 빙의 모든 정보를 담고 있는 양자형 연산 처리 시스템 베다에 접속할 수 있는 방이 존재한다는 것인데요. 이 장소는 톨레미 승조원 중에서도 이노베이드인 티에리아만이 입장하거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티에리아는 이곳을 통해 베다에 접속하여 이오리아의 계획에 대한 정보를 열람하죠. 하지만 시즌1 후반부에 알레한드로 코너가 달의 뒷면에 위치한 베다의 본체를 장악하고 톨레미와의 연결을 강제로 해제한 이후부터는 아무 기능도 하지 못하는 방이 되어버리죠. 이렇듯 여러가지 기능을 가지고 솔레스탈 빙의 전진기지처럼 활용되는 톨레미이지만 자체적인 무장을 보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방어에 취약하다는 점과 지엔 입자를 자체적으로 생산하지 못하기 때문에 활동시간이 짧다는 점, 다른 건담 시리즈의 주인공급 함선들과는 달리 오직 우주에서만 활동할 수 있다는 점 등 많은 단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활용도는 다른 함선들보다 크게 떨어집니다. 덕분에 애니메이션에서도 큰 활약은 하지 못한 채 유엔군의 징크스에게 사실상 격추당하게 되죠. (2307년의) 무력 개입이 사실상 전멸에 가까운 결과를 남긴 이후 솔레스탈 빙은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 깨달음의 일환으로 새롭게 건조된 함선이 바로 프톨레마이오스 2입니다. 프톨레마이오스 2는 수송함으로서의 역할만을 상정하고 설계된 원과는 달리 제작 첫 단계부터 함선 자체가 건담들과 함께 전투에 사용되는 것을 전제로 개발되었습니다. 덕분에 프톨레마이오스 1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성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톨레미가 자체적인 무장을 보유하게 됐다는 점입니다. 12문에 달하는 함포, 미사일 발사기, 어뢰 발사기 등이 장착되어 함선 자체로도 뛰어난 전투력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전투에서 적기를 격추하는 장면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죠. 이런 톨레미의 무장들은 기본적으로 자동 조준이지만 수동으로 조작하여 명중률을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거기다 우주에서만 활동이 가능했던 원과는 달리 프톨레마이오스 2는 우주와 중력 환경 내에서의 비행, 심지어 수중에서의 활동까지 가능하게 되어 말도 안 되는 범용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기능의 일환으로 건담들이 그러한 것처럼 함선 단독으로 대기권 돌파가 가능해졌죠. 덕분에 소행성지대에 숨어 다니던 시즌 1과는 달리 정말 어느 곳이든 갈 수 있는 괴물 함선이 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광학 미체 기능이 탑재되어 함선 상단뿐이긴 하지만 은신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일반적인 감시 위성은 톨레미를 탐지할 수 없죠. 새롭게 추가된 기능 중 하나로 트랜스암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내부에 수용된 건담이 트랜스암을 발동하면 톨레미 또한 빨갛게 빛나며 트랜스암을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독으로도 사용이 가능하긴 하지만 입자 저장량이 충분할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하고 사용된다 하더라도 굉장히 짧은 시간만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외에도 프톨레마이오스 1과는 여러가지 차이점들이 있는데요. 외부의 컨테이너에 건담들을 수용했던 1과는 달리
내부의 건담들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며 안정성이 올라갔습니다. 거기다 기존의 톨레미는 중앙에 위치한 한 개의 캐터펄트만으로 건담을 출격시켰지만 프톨레마이오스2는 함선의 중앙과 양 옆에 총 3개의 캐터펄트가 존재합니다. GN 아처, 오라이저 같은 지원기들과 이후에는 엑시아 R2, 5건담까지 수용하기 때문에 늘어난 수용기들을 빠르게 출격시키기 위한 업그레이드인 것으로 보이네요. 대기권 돌파 이후 곧바로 바다로 돌진하여 해일을 일으킬 때 함선 내의 인원들이 버틸 수 있을 정도의 충격만 가해지는 것을 보면 함선 자체의 충격 완화 효과 또한 엄청난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들의 기체를 직접 충돌시켜 자폭 공격을 하는 가가 부대가 대량으로 충돌하더라도 함선에 치명적인 피해가 생기지 않는 것을 보면 톨레미의 방어력이 어느 정도인지 대강 짐작할 수 있습니다. 직접 전투에 참여하는 것을 상정하고 건조한 함선이다 보니 자체적인 속도 또한 굉장히 빠릅니다. 어로우즈가 따라오지 못할 정도의 속도로 대기권을 이탈하는 장면도 있고 극장판에서 에르스를 요격하기 위해 화성으로 갔을 때 또한 고작 2에서 3주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죠. 참고로 이런 장거리 항행을 할 경우에는 추진기에 추가적인 부스터를 장비합니다. 이렇듯 이전의 함선보다 압도적인 성능을 자랑하기 때문에 시즌2 이후인 극장판까지 사용됩니다. 하지만 극장판에서 에르스에게 40% 이상이 침식되었다는 언급 이후 더 이상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그 행방이 묘연한데요. 에르스와의 전쟁 이후 인류 사회에서 이노베이터와 구인류 간의 전쟁이 있었다는 언급과 이 전쟁에서 6세대 건담들이 무력 개입을 할 것이라는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끝까지 살아남아 다시 운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함선 내부에는 중력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알렐루야가 술을 마실 때 술이 물방울 형태로 표현되고 승조원들은 벽에 부착된 손잡이를 이용해 이동하죠. 가끔씩 바닥에 발이 붙어있는 경우도 있는데 무중력임에도 단정된 형태를 유지하는 캐릭터들의 머리카락과 더불어 어느 정도 타협을 본 부분인 것 같네요. 여담으로 더보로 세계관에서는 체내에 주입되는 나노머신으로 인해 무중력에서의 인체 악영향을 어느 정도 극복했다는 치트 설정이 존재합니다. 톨레미의 승조원들은 각자에게 배정된 개인실이 있지만 알렐루야와 소마필리스처럼 같은 방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건담의 태양로로 인해 연료에 대한 걱정은 없는 톨레미이지만 식수와 식사 같은 1차적인 요소들은 주기적인 보급을 받아야 합니다. 이럴 경우엔 소행성지대에 숨어있는 솔레스탈 빙의 기지로 복귀하여 보급을 받습니다. 이때 새로운 장비와 인원까지 보충하는 경우도 있죠. 톨레미에 탑승하는 승조원들은 최전방에서 항상 싸우는 입장이기 때문에 솔레스탈 빙에서 나름 높은 계급에 속합니다. 덕분에 개개인들은 특정 부분에서 상당히 뛰어난 능력치를 보여주죠. 이안 바스티는 작품 내 3대 천재라고 불릴 정도로 엄청난 실력을 가진 엔지니어였고 조타수인 라세는 전직 마피아 출신으로 건담 마이스터 후보에 들었던 적도 있죠. 오퍼레이터인 크리스는 모랄리아 침공 당시 AU의 전략망을 순식간에 해킹할 정도로 뛰어난 해커이고 애니메이션에선 절망적으로 비중이 적지만 선의인 모레노의 경우 GN 입자의 인체에 대한 독성과 체내 나노머신의 권위자입니다. 톨레미는 건담 이외에도 이동용 셔틀과 다수의 하로, 정비용 메카인 카렐 또한 탑재하고 있습니다. 이 하로들은 카렐에 탑승하여 건담과 톨레미를 수리하는 이안의 업무를 보조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좋아요와 채널 구독, 후원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